2012년 출시 이후 약 30만 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누적 판매량 세계 탑3에 오른 전기차가 있습니다. 바로 르노의 조에인데요. 조에는 지난해 유럽에서만 약 10만 대가 팔리며 EV 판매 부문 1위를 차지해 전 세계 판매량 1위의 테슬라를 유럽 본토에서 꺾었다는 것이 늘 회자되고 있고, 이 부분을 활용해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 소식이 여기저기 들려오는 요즘, 지난 9년간 단 한 건의 배터리 화재가 없었고, 2013년에는 유로엔캡 충돌 테스트에서 동급 최초로 별 5개를 획득하며 슈퍼 미니카 부분 최고 등급 자동차로 선정돼 작지만 안전한 차량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8일 유로엔캡은 최근 테스트한 11개의 모델의 최종 안전 등급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회의 별 등급 자체를 부여하지 않으며 수년간 보아온 그 어떤 차량보다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나쁜 차량이라는 표현을 하며 혹평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유로엔캡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지난 몇 년간 과거보다 별 등급이 한두 개 정도 떨어지는 경우는 보긴 했지만, 별 5개의 최고 등급의 차량이 5개가 동시에 삭제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결과로 르노 조에는 유로엔캡에서 평가한 자동차 중 전기차로서는 역대 최초이며, 자동차로서는 2017년 피아트 푼토, 2018년 피아트 판다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별 등급이 없는 자동차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르노 조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별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에 조회가 받은 항목별 점수를 살펴보면 성인 탑승자 43%, 어린이 탑승자 52%, 보행자 41%, 안전지원 14%입니다. 이 점수를 별 5개를 받았던 2013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성인 탑승자 47% 감소, 어린이 탑승자 28% 감소, 보행자 25% 감소했고, 안전지원의 경우 최대 폭인 71%나 감소해 항목별 평균 42.7%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갑자기 전교 꼴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전에 시험의 난이도가 이전보다 더 어렵게 바뀐 것은 아닌가, 혹은 특정 그룹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유로엔캡의 경우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가 아닌 별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이므로 그 난이도가 특정 그룹에게 불리했는지 살펴보려면 같은 시기에 테스트한 동급의 차량의 점수를 보면 됩니다. 조회와 같이 전기차이면서 슈퍼 미니급에 해당하는 피아트 500이도 이번에 함께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조회에 비해 대략 10,000유로 정도가 저렴하지만 별 4개를 획득했습니다. 특히 충돌 테스트의 결과인 성인 탑승자와 어린이 탑승자의 점수가 조회에 비해 약 30%가 높게 나오면서 자동차의 사이즈와 별점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유로엔캡의 테스트 난이도를 체크해보면 지난 8년 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충돌 테스트나 안전 테스트의 경우 특정 상황에 발생하는 사망률이 높은 경우 조건을 추가하거나 보강하게 되는데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4분의 1이 국소 부위 충돌로 발생한다는 자료를 기반으로 2012년부터 가장 가혹한 충돌 시험 조건으로 뽑히는 스몰 오버랩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유로엔캡도 조회가 별 5개 만점을 받았던 2013년에 비해 2021년에는 정확히 어떤 점이 더 추가되었거나 보강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시속 64km에서 차량의 넓이의 40%가 정면 추돌 조건이었지만 현재는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차량 넓이를 50%로 늘렸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측면 추돌에 대한 위험성이 꾸준히 부각되면서 시속 50km였던 이동식 장벽을 시속 60km로 올렸고, 사이드폴 충돌 테스트 역시 시속 29km에서 32km로 올렸습니다. 외부 실험 조건도 변경이 있었지만 내부의 충격을 측정하는 더미들의 이미지가 있는 테스트 결과 문서만 보더라도 평가 항목이 추가되었고 더 세분화되면서 상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71%나 감소한 안전보조의 경우 2013년에는 안전벨트의 프리텐션이나 리마인더, 속도 제한 보조, 전자식 제어 위주로 봤다면 2021년에는 속도 지원, 탑승자 상태 모니터링, 차선 유지, 긴급 제동과 같은 다채로운 기술 및 안전 시스템의 전 차종 기본 장착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선 보조 기능과 AEB 시스템이 옵션으로 빠진 2020 페이스리프트 조회의 경우 속도 제한 장치 말고는 테스트할 것도 없었고, 그 결과 14%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하지만 성인 탑승자와 어린이 탑승자가 각 89%에서 43%가 되고 80%에서 52%가 된 것을 유로엔캡의 테스트 항목이 추가되고 강화되고 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상향되었다는 것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이제는 학생이 공부를 안 했는지 체크해 볼 시간이죠. 사실 이번 2021년 테스트에서 가장 혹평을 받은 부분은 사이드폴 충돌 시 굿이었던 더미의 초록색이 최악의 단계인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더 심각한 것은 뒤쪽에 있는 10살 아이의 머리도 최악의 단계인 빨간색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충돌 테스트 결과에서 머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됐다는 것은 그 사고가 나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충돌 테스트 영상을 비교해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측면 사이드 에어백이 있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뺄 게 따로 있지 사이드 에어백을 빼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일까요? 2013년 영상을 보면 측면 추돌 시 머리가 튀어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사이드 에어백이 보호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이드폴 충돌 시에도 극적으로 기둥과 머리가 박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평가서에도 조회는 측면 장애물 테스트에서 모든 신체 부위를 잘 보호해 최대 점수를 받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영상을 보시면 운전자의 경우 사이드폴 충돌 시 머리가 그대로 폴에 때려박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속 32km로 쐐기둥에 머리를 박으면 사실상 사망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또 다른 사이드 충돌 영상을 보면 유리가 깨지면서 머리는 이미 밖으로 나와 있고 더미의 팔로 보이는 물체도 창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있는 아이의 머리는 측면 추돌과 동시에 잉크가 선명하게 찍힐 만큼 차에 그대로 강하게 붙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후면 충돌 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목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동급의 피아트 500이랑 비교해보면 차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로엔캡에서도 수년간 보아온 그 어떤 차량보다 나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 봐도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보조금을 받아도 약 3천만 원이나 하는 조회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조회의 별 빵점 사건은 향후 전기차 사회로 넘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보여주는데요. 싸고 멀리 가는 합리적인 전기차를 원한 거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안전 요소까지 빼면서 싼 전기차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적 판매량이 안전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 더불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주하거나 퇴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부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국내 르노 조회를 다루는 거의 모든 기사에 몇 년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테슬라를 이겼다. 테슬라보다 많이 팔렸다인데요. 가격도 다르고 차급도 다른 테슬라와 비교해서 숫자적으로 어필하는 것보다 안전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제로 테스트에서 소유주가 차를 파는 그 시점까지 업데이트를 해주는 테슬라의 기술력을 이겼다는 내용들이 보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